자, 오늘 1시간짜리 수업이어서 마음이 급해서 우리 학교 게시판에도 올려놨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와서 공부했던 삼성 디자인 멤버십 23기 신입 회원을 모집을 한대요. 관심 있는 사람은 전공 불문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프로그램 괜찮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삼성전자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삼성전자 취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래요. 내가 딱 3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늘 중에 나한테 메일을 갖다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3명 해서 보낼게요. 내가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메일 보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해가지고 보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수업 반장 부반장을 갖다 뽑아서 이제 최종 발표에 저걸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추천을 좀 받았어요.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반장 후보로는 양지웅이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별 의의 없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웅이하고 우리 부회장은 러너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웅이가 같이 일하기에 편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지웅이하고 또 한 명하고 이렇게 2명이 해서 이제 우리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형식이라든지 초청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면은 누구를 초청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종 발표에 과정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디자인해서 우리 최종 발표회 시간대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을 갖다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약속을 해서 이제 한번 오늘 당장 선임 됐으니까 얼떨떨할 테니까 이 다른 친구 한 명 기왕이면은 네가 같이 호흡이 잘 맞는 학생이면은 좋을 것 같고 또 기왕이면 여학생이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네가 좀 너무 터프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런업을 해가지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주면은 내가 약속 장소하고 시간을 갖다 잡을 테니까 저녁 식사 같이 하자.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한번 나랑 의견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지웅이한테는 관심이 없지만 지웅이랑 같이 이 최종 발표회를 갖다가 디자인할 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갖다 하면 좋겠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우리 오늘 이제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인디비주얼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할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수면 시간이 좀 적어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말이 헛나가거나 그러면은 양해해 주기 바래요. 이제 어저께도 한 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페이스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를 갖다가 자기 테스트 해보는데 3시간 자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 오전에 좀 졸려서 그렇지. 자,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12월 10일서부터 12일까지 한국 HCI 학회가 여기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려요. 학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좀 쉽지는 않지만 특별히 좀 여러분들한테 꼭 좀 추천하고 싶은 게 금요일 날 하는 세션이 있어요. 금요일 하루 종일 하는 세션인데 카이 프리미어 세션이라고 하는 세션인데 그 세션은 우리가 종래는 참 보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 능력도 있고 잘 나가는 친구들을 갖다가 한 50명 정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50명을 초청을 해서
그 50명이 논문 발표도 하고 리뷰도 하고 패널도 하고 하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행사를 12월 12일 날 금요일 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갖다 듣는 기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발표를 갖다 듣는 기회는 더욱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12월 12일 날, 수목금이니까 10일서부터 12일까지인데 12일 날 세션에 꼭 참석할 수 있게 한번 어레인지를 갖다 한번 해보세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개인 과제 했던 건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 이제 여러분들 아주 이 취지, 개인 과제의 취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팀 과제 하면서 이제 너무 이 긴장도 많이들 하고 애도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개인 과제는 조금은 좀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릴렉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그 원리를 갖다 좀 몸으로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개인 세션을 하는 거고,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은 특히 더 직접 경험해 보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처음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걔네들을 갖다가 구체적인 디자인 스펙, 지금 여러분 단계처럼 구체적인 디자인 스펙을 만들어낼 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세틀 다운이 된 다음에 여러 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매우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실제로 사용 환경에 가가지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제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하이텍이나 이런 높은 완성도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로우텍을 써서 해라.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본인들이 그런 느끼는 인사이트가 있을 테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정리해보자 라고 했던 게 우리 지난주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개인 과제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또 냈냐 안 냈냐만 카운트하는 거니까 월스트 케이스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도 되는 거예요. 입학시험에서 그렇게 내면은 저거야 결격이야. 그래서 아니지만 여기 수업 시간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낸 걸 갖다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굉장히들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시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각 주제별로 한 명씩 정도는 나와서 자기네 팀 주제하고 관련돼서 했던 이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의 이야기를 갖다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거 잘하고 잘못한 거 아니니까, 저거 하지 말아요. 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평도 안 썼어. 자, 우리 첫 번째 발표할 팀은, 전성준이. 막 그러다. 성준이 빨리 나와라. 너랑 나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서 그런가 보다. 여기에 니네 팀 거 링크 여기다 다 올려놨어. 그러니까 하다가 들어서 봐요. 일단 주제서부터 얘기하고. 저희 주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확산을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목걸이형으로 이제 형태를 잡아서 이것을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멀리 가지는 못했고 많은 데서 했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강의실에서 어떤 사용 환경을 예상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을 하고 가볍게 동영상을 찍어보면서 저희끼리 이런 점은 이렇다 저런 점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볼까? 네네. 잠깐만. 이게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을까? 돼 있네. 자, 왜들 그렇게 웃어? 잘 찍었더구만. 다른 뭐 다른 거? 아니 그걸 이거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개인 과제인데 저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른 상황을 이렇게 가정하고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는 잘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상익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뭐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았다. 네, 사는 학생 질문하세요. 네. 그래도 실제로 해봤어. 네, 실제로 수화는 저희가 이렇게 진짜로 좀 찾아갖고 배워갖고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네. 더 잘했으면 이제 같이 나가서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일단 학교 안에서 좀 이렇게 해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좀 느낀 것은 이제 이렇게 수화를 하고 이게 번역에 이제 기계에서 이제 소리가 나가는데 그 수화와 번역을 하는 그 몇 초간의 시간을 어떻게 좀 설정을 할 것이며 그게 직접적인 것인지 아니면 몇 초를 이렇게 텀을 두고 할 것인지 이게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일부러 의도적인 어떤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게 익숙지 않은 전혀 없던 거라서 이게 대화의 리얼 익스피리언스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저희 안에 고민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전제로 한 사용자는 이제 수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충분히 수화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발화를 했을 때 상대에 대한 어떤 청각 정보도 충분히 이게 수용이 돼야 되는데 청각장애인이 이런 등급이 다양하고 한 1등급에서 6등급 정도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 다양한데 이 사용자들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가 저희의 좀 고민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페루자. 두바이 씨가 아까 수화를 어떻게 읽어서 해석을 해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기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확한 양심입니다. 그 옆에 사용자의 존재 조건 그 아랫부분에 그 사용자가 이제 수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마다 말하는 발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전달을 하더라도 주어, 동사 이런 게 바뀔 수도 있고 뭐 주어를 생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의미 전달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화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어떤 의사소통 시스템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이런 식으로 딱딱 말해야 되는 시스템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일단은 거의 그냥 문법에 맞게 하고 그것도 생략이 충분히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고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제일 먼저 네, 경영학과 최혜원입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수화에 조금 비슷한데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뉘앙스에 따라서 되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수화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고민을 수고했어요. 자, 페루자가 질문한 게 사실은 이 팀의 굉장히 좋은 점이야. 뭐냐면은 이걸 진짜로 구현하려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못하지 하긴 해. 근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뭐 미리 리코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걸 갖다 실제로 수화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자극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 말하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히 자기가 그런 말을 했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를 갖다 느낄 수가 있겠지. 아쉬운 점은 뭐였을까? 대원이. 일단 돌발 상황 같은 거를 좀 경험을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수화를 하는데 카메라 같은 걸 인식하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 상황이라든지 좀 제한적인 상황도 한번 해봤으면 재밌는 결과다. 그렇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저거 카메라 빼고 이제 손톱 모션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랬으면은 이게 잘 안 잡혀지는 그런 환경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을까? 지금은 이제 뭐, 둘이 다 상대방도 같은 팀이고 하는 사람도 같은 팀이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였는데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으면 아마 굉장히 다른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고 재밌게 잘 준비했고요. 자, 다음은 양지웅. 자, 애들이 이제 박수도 안 쳐도 넣어요. 안녕하세요. 학교 반장 유중입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 중인 컨셉은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자를 위한 블랙박스이고 대충 형태를 설명드리자면 사용자 신체 정보를 읽는 수신부와 그 다음에 사용자 앞에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촬영부로 나눠진 목걸이 형태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신부는 목 위쪽에 뒤편에 위치해서 일단 사용자의 모세혈관 정보나 맥박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 정보나 맥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흥분했을 때 혹은 아주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그 두 가지 양 극단을 측정해서 촬영부가 그 순간에만 앞에 있는 장면을 촬영해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품을 일단 만들기는 쉬웠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사진에 스카치 테이프랑 군번줄에 목걸이가 있는데 그냥 군번줄 부분 스카치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목 뒤편에 위치할 수 있게 해서 수신부를 만들어봤고 테이프로 그냥 목걸이 앞부분에 스마트폰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고정시키고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이제 집안을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결과 앞에 보시면 사진이 좀 어둡긴 한데 저희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놀 때 제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촬영됐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점은 첫 번째 겨울에 옷차림을 하고 있을 경우 여행자가 목걸이 펜던트 부분이 보통 외투를 입으면 가려질 텐데 그러면 촬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목걸이 형태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신부가 목 뒤에 위치해 있는데 제가 조잡하게 만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신체와 맞담으로 인해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촬영부 무게가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또 무거워서 이게 더욱더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촬영부를 좀 가볍게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촬영 후의 아웃풋은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정돼 있다 보니까 찍을 수 있는 그런 앵글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뭐 상하든 좌우든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가능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신체 정보에 따라 피드백을 주는 CCTV나 다름없는데 CCTV는 일단 개념적으로 계속 촬영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되돌아보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몸에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체 정보를 바로 읽어서 촬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결과물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고안한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없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터리 문제나 그런 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없애버렸는데 이걸 빨리 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나 여행 중에 쉽게 쓸 수 있는 제 3의 디스플레이와 쉽게 연동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질문, 코멘트. 제가 항상 목 뒷부분에 모세혈관의 확산 정도나 맥박을 측정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맥박을 측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세혈관의 확산 정도는 어떤 식으로 측정?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기분이 아예 나쁘거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높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보통 지금 나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뭐 움직임이라 자이로 센서를 통한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어쨌든 센싱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치를 더 해본 결과 어떤 측정 기기는 사용자의 모세혈관의 확장 정도와 그 모세혈관의 혈류량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얼마나 현재 피로한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해서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좀 더 뭐랄까 예민해지고 좀 더 정확해진다면 목 뒷부 사람 목 피부에는 다 모세혈관이 있으니까 목 뒷부분에 위치하면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프로토타입 만드신 거에는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케이블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를 따로 요즘에는 통신 문구들이 워낙 작으니까 따로 분리시켜서 만약에 이거를 목걸이로 펜던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클립처럼 돼 있으면은 자기가 뭐 그런 각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모자에 꽂는다던가 아니면 바지에 꽂는다던가 해서 좀 사용자가 다른 각도로 찍을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거 고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겨울 복장, 그러니까 복장에 관계없이 어디 패치 형태든 뭐가 됐든 이 안에 부착하고 옷을 입고 클립으로 여기다 달면은 블루투스 같은 뭐 통신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패치 형태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블루투스 이 그냥 촬영부만 존재해도 이 기기의 존재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웨어러블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해봤을 때 사용자 신체 정보를 센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두 개를 합치게 되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목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가 가지고서 이 패치를 갖다가 안 했는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몸에다 어떻게 부착하고 가는 건 항상 시야각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항상 밑바닥만 찍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 걸 생각하면 좀 분리형으로 꼭 웨어러블이 둘이 만나줘야지 웨어러블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을 갖다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 더. 우리 백민철. 여기는 이제 갑자기 대상을 갖다 아동으로 확 바꿨어, 이제. 네, 저희는 몇 주간 약간 물 먹고
필요하지만 되게 데일리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컨셉 중에 가장 저희가 잘 발전시킬 수 있고 세그먼테이션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위한 교육용 치아 연기가 구강 이 닦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좀 게이미피케이션이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세그먼테이션을 설정을 하니까 실제로 아이가 닦을 때 어떠한 기분으로 닦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쪼그려서 실제로 입을 닦아봤어요. 근데 쪼그려다 보니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거울 있고 창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세면대 밑이 보이고 타일만 보이고 좀 더러운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되게 아이가 여기서 닦고 싶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얻은 것은 아이가 실제로 우리처럼 막 거울을 보면서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타일을 보고 닦거나 아니면 발판 위에 올라가서 그런 닦는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한테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을 관리하는데 좋은 경험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디스플레이를 고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뭐 부착 형태가 되든 아니면 타일에 아예 빌트인 형태든 아이의 시각으로 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 같은 게 이제 아이는 보통 칫솔이 작기만 한데 뭐 칫솔 제품을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아이의 손이 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손 안쪽을 통해서 잡으려고 칫솔질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되게 얇은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칫솔의 그런 그립감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아이용 제품을 찾아봤을 때 오히려 좀 두꺼운 그런 제품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손하기 힘이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컨트롤업을 하려면 오히려 그립은 가볍지만 그립은 좀 두툼한 그런 그립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살균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치대에 놓았을 때는 자동으로 살균을 하다가 이렇게 엄지로 해서 인식을 해서 이제 그런 살균 기능을 끈다고라고 전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을 듣다 보니까 그립이 계속 엄지손가락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일반 전동 칫솔은 버튼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닦으면 되는데, 센서로 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바뀌게 되면 다시 살균이 켜지면서 입안에 자외선을 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센서를 그냥 거치대 쪽으로 놓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던 경험입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바뀐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못 들었는데 바뀐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전에 이제 되게 많은 기능을 넣었었는데 가장 포커싱한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칫솔이 있고 그 모션 인식이나 아니면 그런 모션 인식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고, 그래서 아이가 칫솔질을 하는 것을 그대로 트래킹을 해주는 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유치이기 때문에 뭐 세게 닦는다든가 아니면 적게 닦는다든가 어디 부분에 플라그가 많이 껴있다든가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싱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야가 흔들리거나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디바이스, 디스플레이라고 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디바이스가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노티피케이션이 가는 형태로 어머니와 아이와 그 사이에 디바이스가 있는 그러한 정보 연결망을 생각을 하고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강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다른 여러 아이디어보다 게이미피케이션을 택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줄이게 된 기준이라든지 가장 많이 작용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때 지지난주에 발표할 때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되게 기능이 많아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받았고, 저희가 아무래도 발표를 하면서 기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짬뽕을 해서도 충분히 그런 니즈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가짓수가 있으니까 지금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걸 다 디테일하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혈액 분석을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뭔가 당뇨나 이렇게 매일매일 이를 닦아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몇 안 되거든요.
물론 다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맨날 체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당뇨나 이런 되게 특수한 병에 걸린 사람들 위주인 그러한 세그멘테이션이 있을 거고 이런 게임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알려주는 것은 일반 사람도 충분히 재밌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컨셉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이한테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빼고 덜어내서 디테일하게 좀 파고들려고 하고.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우리 시간 관계에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그 다음 것도 꼭 하고 싶었는데, 이현정이 거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야구르트 박스를 갖다 몸에다 한참 감고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노대원이는 신발 거꾸로 신어봤고, 그 다음에 상욱이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운동을 갖다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영규는 밤 10시에 어머님하고 불광천을 산책했어. 야, 효자야, 효자. 자,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그래. 야, 너랑 같이 가고 싶지 않으셨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규호는 이제 손목에다가 이걸 갖다 실제로 한번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해봤고, 상은이는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원이도 아주 로우텍으로 상당히 스피릿을 잘 살려가지고 로우텍 했고요. 그 다음에 진아도 이 백화점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고, 동심이는, 이 실제 타이포그래픽한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이 사람의 움직임, 포스처가 따라서 어떻게 그 피곤함의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갖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의 그 스피릿을 잘 이해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첫 번째는 로우텍. 베리베리 로우텍, 가능한 한 로우텍. 두 번째는 그 실제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아쉽긴 했지만,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가서,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의 실체를 갖다가 바로,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나눌 기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이 기법의 이름은 커믹 보딩이에요. 커믹 보딩.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막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학교 가기 싫다.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교수도 그래.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야. 조금 더 자고 싶다. 조금 더 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나 KBS 제1FM 93.1MHz 그걸 갖다 계속 듣는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토토로 음악이 나오더라고. 근데, 들으면서, 그래, 가야지. 그러고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만화가 주는 그런 아주 참 좋은 순효과들이 있어요. 제일 좋은 순효과는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우리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다 좀 많이 줄이고, 이게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갖다 유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주 러프한 지오그래픽 레이아웃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러프한 그 지오그래픽 레이아웃, 각 팀에서 만든 그 지오그래픽 레이아웃을 가지고 만화를 한번 그려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 만화를 가지고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 활용하는가를 갖다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이걸 갖다가 또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 도라에몽을 가지고 열심히 논문을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도라에몽 같은 것도 실제로 사람들한테 새로운 인사이트나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Hey guys, come check this out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서 If I press this button 하고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의 지오그래픽한 레이아웃이 여기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그랬을 때 점점점 하고 나서 그 뒤를 잇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걸 보여줄까? 이런 걸 갖다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그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기야. 아무 생각 없는데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봐. 이러면 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쭉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여러분들의 스케이폴드로 사용하려는 거예요. 우리 스케이폴드가 이런 그 건축물의 이 외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외형이나 뼈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등대고 비빌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은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그 두려움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등대고 비빌 만한 그 구석을 갖다가 뭘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좀 굉장히 어려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개인 프로젝트로 하는 것들은 다 조금은 쉽고 편리하게 이런 걸 갖다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거의 한계가 닿아서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것도 좀 어려워지긴 할 텐데 그래도 하여튼 스피릿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 인간 중심 디자인 과목을 들었지 거기서 우리 개인 과제로 했던 기법들이 이런 게 쭉 있었지. 그걸 갖다 이렇게 쭉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될 시점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래 그럼 만화로 해볼까? 그럼 등대고 비빌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석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가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 마찬가지.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이 기계가 이렇고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라고 별 수 있나?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중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그런 기법들을 하나씩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보는 거예요. 이걸 거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그 상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이 방법에.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스케이폴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만화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많잖아. 웹툰도 있고 요새는 뭐 만화 찾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첫 번째 기법은 여러분의 제품이 나와 있을 것 같은 컷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이 없겠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좀 비슷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지오그래픽 레이아웃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하나를 찾은 다음에 요것만 빼는 거예요. 대하창만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뭔가 이 제품과 관련된 그런 대화창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근데 그림은 그대로인 거지. 그림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 맞추는 그런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요게 조금 더 그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화야. 근데 요 대화는 이제 여러분들 조삼모사는 많이 봤을 거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작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있고, 대화창만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기에 그렇게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그림 그리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는 칸을 없애는 거예요. 칸을 없애고 이 없앤 칸에다가 뭔가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의 컷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레이아웃에 뭐가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페이지를 없애버려요. 페이지를 갖다가 없애고 그 페이지에다가 뭔가 새로운 내용을 갖다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 없어진 페이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림을 그대로 놔두고 대화만 빼버리는 거. 두 번째는 그림하고 대화를 다 빼는데 중간에 한 컷 한 컷씩 그걸 빼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한 장을 빼버리고 새로운 장을 갖다 집어넣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플렉서빌리티가 높겠어요? 페이지 뽑는 게 제일. 대신에 제일 공도 많이 들어가겠지. 한 페이지를 갖다 다 그려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공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건 글만 바꾸면 되는 대화가 제일 적겠죠. 들어가는 품은.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다이얼로그하고 패널하고 페이지하고 이렇게 놔두고서 비교를 갖다 해봤더니, 의외로 패널이 상당히 효과적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를 갖다가 다 채워넣는 것보다도 또 대화만 그냥 하는 것보다도 패널, 그러니까 한 몇 컷을 갖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 컷에다가 여러분들 제품이 포함된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다 넣어놓게 되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보드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체 이렇게 컷을 갖다가 쭉 그림으로 그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주로 신상품 개발할 때 이 시나리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화예요. 특히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이 제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하는 방식을 갖다가 모델링을 할 때 그때 스토리보딩을 쓰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커믹보딩은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매직보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뭔가 전문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는 거야. 전문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피험자 또는 사용자가 안 보이는 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같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상욱이하고 나하고 이제 막 내가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상욱이가 이제 인터뷰이에요. 사용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나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말을 갖다 할 것 같아. 아니면 이 시점에서는 요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릴 것 같아. 아니면 뭐 얘네 팀 주제로 하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어폰을 갖다 끼게 되면은 뭐 이렇게 딱 고리가 나와가지고 엑스트라로 태양광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 듣고 있던 프로페셔널한 드로워가 다른 방에서 그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가지고 이 화면에다 쫙 뿌려주면서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직보드라고 하는 기법이고, 이 매직보드라고 하는 기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자드 오브 오즈라고 그래요. 오즈의 마법사. 그래서 이게 오즈의 마법사 방법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잘 사용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러닝 시키기가 어렵거든. 예를 들어서 이쪽 팀에서 지금 한 것처럼 실제로 수화를 가지고서 해가지고 그 수화의 내용을 알고 음성으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특히 이 손톱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한다니까. 이제 나중에 최종 발표 때까지 그게 얼마나 피저블한지 이제 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실제로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 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요새 그 관광 가이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달고 다니잖아. 그 관광 가이드 하는 거 이렇게 달고 다니고, 본인은 수화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10m 떨어진 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수화를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 10m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말로, 마이크로, 무선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 수화통 들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알고리즘이 작용돼가지고 퍼펙트하게 사람의 수화를 캐칭해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이 경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런 경험들을 갖다 이제 통틀어가지고 위자드 오브 오즈라고 그래요. 굉장히 강력해. 특히 이제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굉장히 강력해. 여러분들이 이 최종 발표 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먹힌다라는 걸 갖다가 어필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최종 발표회 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구현해가지고 올 사람들 없잖아. 솔직하게. 그지? 구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자드 오즈 기법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비슷한 이런, 코믹, 를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내가 이건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테고, 이건 문댕댕의 대바대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말년 시리즈고, 그래서 이건 인터넷에서 찾으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는 거는, 여기에 나온 요런 소품들이나 요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칫솔이다. 그러면 칫솔이 그려진 또는 칫솔하고 비슷한 물체가 뭔가 있는 여러분들의 지오그래픽 레이아웃하고 비슷한 뭔가가 그려져 있는 그 컷을 한 다음에 제일 좋기는 패널을 한두 개 정도 빼는 거예요. 컷을 한두 개 정도 컷을 빼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컷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갖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요. 이것도 역시 좀 쉬어가자는 의미니까 PPT 한 장으로 해서 페이퍼나 다이얼로그도 좋은데 그냥 패널이나 페이지, 특히 패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그리고 만화 그림은 정말 러프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화 작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주 러프해도 되고 한 컷이나 두 컷 정도 이렇게 빼보고 거기에다가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치과 이미지 또는 여러분들의 수화 이미지 또 여러분들의 여행 블랙박스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이 이미지들을 갖다 한번 만들어 놓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거기에서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주 우리 한번 실습해 볼 겁니다. 질문. 네. 아니요. 각자 이건 개인이니까. 네. 페이지에서도 다이얼로그처럼 예를 들면 이미 있는 그림에다가 대사를 지운다거나 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베리에이션 하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야. 중간에 컷을 갖다 빼고 다시 넣어도 되고, 중간에 가다가 다이얼로그만 바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또요? 아까 위자드 오브 오즈 얘기하셔서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이제 밸런스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추후에 피지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피지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긴 있지. 그건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그건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줄 거예요. 피지빌리티 문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오케이, 또 질문 없으면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